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글꼴은 굴림의 11,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돼 있어야 되고 숫자랑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건 다 오른쪽 정렬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도형을 만드셔야 돼요. 먼저 도형은 위쪽 리본을 만들어 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도 넣어 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달 자전거 판매 현황 입력해 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굴림의 20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형의 위치는 삽입, 그 다음에 도형 가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리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는 것도 나중에는 좀 빠르게 찾으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이제 갔다가 되면 이름이 나오죠. 위로 돼 있는 모습, 요걸로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위치는 거의 G까지 왔으니까 Alt 눌러서 G까지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도 B부터 오시면 되겠죠. 자, 세부적 움직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방향키 누르면서 이제 살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색은 리본의 사이즈를 더 길게 아니면 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자전거 판매 현황,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쓴 다음에는 이제 바꾸셔야겠죠. 글꼴, 굴림의 20포인트, 홈탭에서 굴림 20포인트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정 굵게, 그 다음에 검정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노란색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눌러서 센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결제란을 만들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붙여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서 만들어 볼게요. 세 칸을 잡아서 합쳐버렸고요. 병합을 눌렀고, 그 다음에 이제 결, Alt 엔터, 제 쓰시면 되겠죠. 사원, 대리, 팀장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범위 잡아서 컨트롤 눌러서 셋 다 잡으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제는 너무 넓죠? 그래서 좁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운데 세팅 한번 다시 잡고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복사는 뭐였어요?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에서 그림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Alt 눌러서 이동시키시면 되겠고, 네, 요 정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해서 이제 살짝 위치 맞춰주시고요.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채우기 색은 연한 노란색 넣으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도형에 그림자 안 넣었으니까 그림자도 같이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그림자는 도형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 오시면 되겠고요. 그림자는 어디였어요? 오프셋 아래쪽.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 범위 잡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의 색깔은 어떤 색이었어요? 연한 녹색으로 만들어달라 했으니까 채우기 색을 연한 녹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칠하는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효성 검사 만들 차례입니다. H14 여기에다가 D5부터 D12까지 가지고 오게끔 유효성 검사 만들어 볼게요. 유효성 검사는 클릭했을 때 위치가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목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죠. 확인만 누르시면 여기에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닉스. 그래서 유효성 검사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셀 서식 G5부터 G12 여기에다가는 대를 붙일 겁니다. 대. 자, 그러면 G5부터 G12까지 다 잡았고요. 이 끝에다가 대를 넣어줄 거죠? 그럼 뭐 눌러요?
컨트롤 번, 셋서식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오신 다음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0, 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숫자 뒤에 샵이나 0, 그 다음 문자 뒤에는 골뱅이. 네, 원래 문자 뒤에는 큰 따옴표 넣는 게 원칙이라서 원래는 쓰는 건데 저희가 안 써도 들어가면 다시 생겨 있어서 일부러 생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5부터 G12. 여기서는 이제 판매량 이름 정의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어봤죠.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함수. 자, 함수는 총 6문제 나오고요. 요번에 함수는 choose랑 weekday 나왔습니다. 우리 weekday 어떻게 썼어요? 첫 번째 날짜를 1, 2, 3, 4, 5, 6, 7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은 1. 네, 이런 식으로 넣어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일을 숫자로 표현함. 그래서 1일 경우 제가 여기다 만약에 1을 썼어요. 1로 썼으면 이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겠고요. 요 리턴 값을 2라고 쓰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1로 써야 되는지 2로 써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쓰는 게 편해서 2라고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oose는 함수 choose는 뭔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콤마만 찍을 때마다 밸류 값이 계속 하나씩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제 섞어서 써야겠죠. 그럼 누구부터 써요? choose. choose 쓰고 그 안에다가 weekday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왜요? 어차피 숫자 나올 거잖아요. weekday가.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판매 요일은 는 처음에는 choose를 썼고요. 그 다음 이 안에다가 이제 weekday 넣어준 겁니다. 날짜를 하나 찍었고요.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으면 벌써 서 있어요. 일요일부터 할 건지 월요일부터 할 건지 써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는 월요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쓴 겁니다. 2. 함수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고, 콤마. 그러면서 이제 choose의 value 1의 값. 1일 때가 뭐였어요? 월요일. 그 다음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value 7까지 다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하나씩 다 써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 눌러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죠. 문제에서는 요일까지 다 써달라 했으니까 확실하게 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네, 정답을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랭크. 결국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랭크 EQ는 사용 방법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그래서 클릭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범위 잡습니다. 이 범위는 무조건 F4를 누르셔야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네,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네, 내가 이 범위 중에서 몇 등인지 구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오름 차순할지 내림 차순할지 정하죠. 오름과 내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름 차순 뜻이 뭐였어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올라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요거죠. 속도가 빠른 게 1등. 운동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 달리기 이런 거요. 빨리 들어야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내려가.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라는 거죠. 점수가 높은 게 1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자,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판매량이잖아요. 판매량 1등 되려면 많이 팔아야겠죠? 그러면 오름이요, 내림이요? 내림이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면 랭크 EQ 쓰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량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 처음에 하나 클릭을 했고요. 넘버 썼고요. 콤마, 레퍼런스. 요게 이제 어디를 참조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 물어본 거죠. 근데 항상 이 중에서는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 정의해놨으면 따로 F4를 누를 필요 없어요. 왜요? 항상 이 자리예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쓰시면 되겠죠. 내림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67대 판 게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63대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꼴등 8등은 34대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자전거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올림에서 1000단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함수는 라운드업, 올림이죠.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 올림, 라운드 다운, 저희 버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전거 가격의 평균.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버리지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라운드업을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겠죠. 일단 에버리지를 먼저 써줬고요. 물어본 게 뭐였어요? 가격이죠. 그럼 이 가격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 가격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0의 개수. 0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0의 개수는 아까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있다? 그때는 3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의 개수나 소수점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끝났죠. 17만 8천원이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오닉스 판매 달 물어봤습니다. 판매 일자에서 월을 추출해서 월을 붙여라 나왔어요. 보니까 2020년 5월 7일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5월 달만 가져갈 거죠? month를 쓰면 이제 5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n%를 써가지고 월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month 쓰시면 되고요. 지오닉스의 판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누르시면 5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월을 붙일 거죠? 어떻게 붙여요? and 월을 쓰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최대 최소 판매량의 차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최대 판매량 빼기 최소 판매량 구하시오 나왔어요. max의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min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빼면 되네요. 그냥 max에서 min을 빼주시면 되겠죠. 는 max 드래그만 잡으시면 되겠죠. 저희가 범위만 쭉 잡으시면 이 범위 중에서 최대가 나올 거예요. 엔터만 쳐보면 최대는 67대 이렇게 나왔고요. 빼기 min 최소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만 잡아주시면 여기서 이제 최소값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뺀 모습. 자, 그 다음 6번 약간 변경됐네요. 원래 우리가 보통 뭐만 나왔어요? 브이로그 하나만 나왔죠? 근데 요번엔 특이하게 썸까지 같이 있습니다. 판매 비율을 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의 판매량,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백분율로 표시하라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 판매량에서 비율을 알고 싶으면 공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분모에다가 이제 전체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지금 H14의 판매량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주시면 백분율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 나중에는 그냥 퍼센트만 누르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는 분자 자리부터 만들게요. 지오닉스 판매량을 먼저 갈게요. 그럼 저희 VLOOKUP을 써가지고 첫 번째는 지오닉스를 클릭했고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여기 있잖아요. 범위를 이제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되겠죠. 이름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알고 싶은 게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H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자리를 만들었어요. 나누기. 그 다음에 sum. 판매량을 다 잡으시면 되겠죠. 판매량을 쭉 다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중에 예.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서 백분율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굳이 클릭해서 백분율, 홈탭에서 백분율 요것만 누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퍼센트 있죠? 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오닉스는 전체의 9%다. 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7번. 네, 7번에서는 조건부 서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분류가 산학용이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행 전체. 이 단어 봤죠? 행 전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잡으라고요? 다 잡으라고요. 네, 다 잡으면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잡으실 때 머리 잡나요? 안 잡죠? 네, 머리 안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범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조건부 서식의 시작은 항상 뭐요? 는. 네, 는을 쓰고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게 분류가 산학용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류 라인 중에서 가장 위를 선택하면 되죠? 알아서 비교할 거예요. 무조건 제일 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달러의 위치만 바꾸셔야 되잖아요. F4를 몇 번 누르겠어요? 2번. F4 2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앞에는 달러가 있어요. 그 얘기는 C, 이 왼쪽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고요. 고정을 시켰고, 숫자에는 달러가 없죠? 이 아래로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로만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다. 그게 산학용이면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산학용만 만들어달라 했으니까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서식은 어떻게 해달라 했냐면 우리가 파란색에 굵게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은 파란색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 확인 누르시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작업 끝나는 얘기죠. 240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 일단 써놨고, 행 전체 보면 범위를 머리 빼고 다 잡기. 이런 말 없으면, 행 전체 말이 없으면 어떻게 잡아요? 한 줄만. 그거 차이를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는 이번에는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표서식 나왔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분류가 산학용이면서 무슨 조건이요? 이면서 AND. 네, AND 조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30만 원 이하거나 거나네요. 뒤에는 5호 조건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분류가 아동용 했잖아요. 네,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복사해서 올게요. 항상 만드는 건 똑같아요. 1작업에서 만든 B4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타이핑 친 것까지는 컨트롤 C 눌러서 J작업 B2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 B2에 넣을 때 그냥 넣으라고요? 열넓이 만들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붙여넣기 중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열넓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는 B13에다 넣으라 했으니까 아까 분류 B13에다 쓰시면 되겠고, 직접 타이핑 써요? 아니요. 오탄할 수 있어요. 다 복사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했냐? 산악용. 요것도 가급적이면 안 써도 돼요. 그냥 복사해서 넣어요. 산악용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은 30만원 이하죠. 이하는 어떻게 써요? 작거나 같다. 30만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콤마 안 찍습니다. 다 그냥 0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콤마 안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분류가 아동용이었죠? 그러면 아동용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네, 5호 조건이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 AND 조건, 한 칸 아래 쓰면 5호 조건. 네,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범위를 잡았고 고급 필터의 위치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고급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다른 장소의 복사 만들겠습니다. 다른 장소 복사해야지만 활성화 되겠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 B18번 자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누르면 끝났죠. 그러면 산악용, 아동용 나오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30만원 이하만 다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이제 뭘 원했냐? 판매일자, 가격, 판매량, 판매 지점만 원했어요. 나머지 앞에 있는 코드, 분류, 제품명은 필요 없다 했어요.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원하는 거, 알고 싶은 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른 장소 복사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아까는 클릭했잖아요. B18에 클릭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얘만 알고 싶다면요. 얘만 드래그 잡으시면 돼요. 복사 위치에서 얘만 드래그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알고 싶은 것만 찾을 때,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정말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낼 거예요. 지금 가격을 줬잖아요. 30만원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격이 평균 이상인 것만 알고 싶다.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평균 이상,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고급 필터 안에서도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요번에는 옆에다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가격 써야 되는데 똑같은 이름은 안 됩니다. 이 가격이 평균 이상이라고 얘를 복사해서 쓰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이상, 네, 아니면 평균, 이렇게 직접 이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 쓸 때 항상 는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요. 내 자신, 얘가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게 뭐였어요? 평균 이상만 찾고 싶다 했죠? 그럼 제가 평균도 한번 구해볼게요. 혹시나니까. 에버리지를 써서 드래그 잡았어요. 177,500원이 평균입니다. 그거 이상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는 처음에 내 자신 찍고요. 찍었고요. 그 다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그 다음에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범위 잡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하나만 나와요? 아니요. 다 비교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비교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범위는 무조건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은 어차피 비교하면서 내려올 거라 상관이 없어요.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함수 쓰는 이 구간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펄스나 true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논리함수라서.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죠. 몇 개가 나오는지. 고급.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 네, 다른 장소는 그 옆에다가 또 넣어보죠. 네,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평균 이상. 아까 평균이 얼마였어요? 17만 7,500원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맞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5어 조건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요거까지 넣기 때문에. 아동용도 넣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표서식. 우리가 이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표서식을 만들 거예요. 고급 피터 결과세 채우기 없음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은 보통 7 넣어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먼저 빼야 돼요. 범위를 잡고 홈탭에서 채우기 없음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넣어달라 했죠? 보통 7로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이에요. 버전이 달라서 그렇지 이 중간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이에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포함할 건지 물어보고 있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무늬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나중에 뺄 수도 있어요. 줄무늬 행 이런 거 다 지울 수 있어요. 클릭하면 구별을 위해서 나와 있는 줄무늬 있죠? 이런 거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피벗 테이블. 여기에서 보통 많이 틀립니다. 피벗 테이블. 제2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에서 만들어라. 그럼 1작업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피벗 테이블은 1작업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의 위치 어디 있어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작업 넣을 거잖아요. 기존 워크시트 3작업에 그 다음에 이제 B2부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항상 B2는 아닙니다. B4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필터를 보면 돼요. 필터. 이건 그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넣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과 열. 드래그만 잘 하시면 되겠죠? 행. 일자가 행. 행에 지금 뭐가 써 있어요? 가격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단위 원을 행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 판매 지점 써주시면 되겠죠. 판매 지점 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는 순서대로. 분류의 개수. 그 다음에 판매량의 합계 넣으시면 되겠죠. 분류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개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스타일은 끝이에요. 자, 이제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2, 3, 4는 절대 안 바뀌어요. 2, 3, 4는. 첫 번째는 그룹화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별별별.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맞추라고 했습니다. 요거부터 해보죠. 그룹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1부터 10만, 10만부터 20만 나눠져 있죠? 그룹 어떻게 해요? 시작은 1, 끝은 40만. 그 다음에 간격은 10만.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병합하려면요. 그 병합의 의미는 광명 지점이 지금 2개씩 있잖아요. 부천 지점도 개수랑 합계, 인천 지점도 2개씩 있어요. 근데 셀이 다 따로따로 있죠? 이거를 합치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피벗 테이블에 옵션에 들어오시면요. 요거.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게 하나로 뚫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빈 셀은 뭐로 만들어라 했어요? 별별별. 빈 셀.
이거를 이제 별별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에서는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리시면 되겠어요. 방금 전에 요 세 가지 2, 3, 4번은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가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왜요? 출력 형태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면 인천 지점, 광명 지점, 부천 지점 순으로 나왔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옮기셔야 됩니다. 그럼 얘 어떻게 옮겼어요? 옮기는 방법은 일단은 필터를 썼냐 안 썼냐를 보면 돼요. 그 문제에 필터 모양 있어요? 화살표 모양 없죠? 직접 옮긴 겁니다. 클릭한 다음에 그 인천 지점을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죠. 옮겼고요. 인천, 광명, 부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 열 레이블 아니잖아요. 요거 이름 판매 지점입니다. 판매 지점. 판매 지점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행 레이블 아니잖아요. 가격, 단위, 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가격, 단위,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셔야죠. 그 다음에 분류의 개수, 그 다음에 판매량의 합계, 나머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렬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글씨들 확인을 잘 해주시면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얘네들 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홈에서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별별별도 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나머지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있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딱 요 정도만 만드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시면 3작업이 끝난 거고요. 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 했죠. 자, 그러면 1작업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격, 판매량, 그 다음에 이름 3개. 그 3가지가 필요하니까 가져오시면 되겠죠. 지금 꺾은 선이 판매량이잖아요. 그 판매량을 가져오시면 돼요. 제품명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가격과 판매량 이렇게 드래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만드는 위치는 삽입해서 추천 차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차트 바꿔주시고요. 혼합해서 맨 아래 혼합해서 바꾸시면 되죠. 꺾은 선형이 몇 번인지 그것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 좋겠죠. 판매량 요게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럼 일단 기본 세팅은 끝났어요. 자,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판단하셔야겠죠? 문제에서는 지오닉스, 네오니드, 자이크, 벨록스, 타이엑스, 세인트 그렇게 6개만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거 빼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 빼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하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서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행렬 전환 위치를 먼저 한번 바꿔주시고요. 행렬 전환 눌러서 바꾸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클릭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고 스피어는 필요 없죠? 제거. 그 다음에 자이크 필요하고 벨록스 필요하고 타이엑스 필요하고 레온 필요 없죠? 클릭해서 제거. 이게 필요 없는 거를 다 하나하나씩 빼시면 돼요. 빼고 나서 다시 행렬 전환 눌러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트는 제4작업에 보내셔야 됩니다. 제4작업에 보내는 방법은요. 차트 이동. 그 다음에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 쓰시면 되겠죠. 자, 만드는 순간 항상 맨 앞에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항상 맨 뒤로 순서대로 넣으셔야 되니까 드래그해서 4작업을 뒤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벌써 우리는 1번 했고요.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새 시트 만들었고 4작업 이동까지 했어요. 3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4번부터 보시면 돼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4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누르면 되죠? 바로 레이아웃. 왜냐면 지금 조절점 잡혀 있잖아요.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빠른 레이아웃. 여기서 레이아웃 3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요거잖아요. 1, 2, 3, 4 네 번째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서는 전체적인 글꼴 도둠에 11포인트 바꿔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양피지 넣어달라 했고 그림은 흰색 넣어달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잡혀 있어요. 이렇게 커서가 있습니다. 조절점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홈에서 글꼴은 뭐요?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11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컨트롤 1번 눌러서 질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1번 눌러서 질감. 채우기에서 질감. 그 다음에 질감의 종류. 그거를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를 지금 양피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어떤 걸로요? 흰색. 클릭해서 단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5번 문제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한 번에 지금 도둠에 11 양피지 넣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이. 차트의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흰색 채우기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까지 만들 겁니다. 자, 차트 제목은 일단 한번 클릭했어요. 여기 제목을 클릭했으면 글자 쓰기 전에 미리 자리를 만들어요. 뭐 상관없어요. 쓰고 나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먼저 바꾸고 나서 쓰셔도 되고. 저는 굴림의 20포인트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상태로 갈 겁니다. 흰색까지 넣어줬고. 자, 내용은 산악용, 그 다음에 일반형, 자전거, 판매연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테두리도 만들어야죠. 테두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클릭해서 서식에서 윤곽선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만들었죠. 테두리까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제목 라인은 다 한 겁니다. 7번 서식은 저희가 벌써 반 정도 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처음부터 했잖아요. 차트 만들 때. 그래서 얘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표식, 네모랑 크기 10, 레이블 여기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 표식을 클릭 한번 해줬고요. 얘를 뭐로 만들라고요? 네모. 컨트롤 1번 눌러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페인트 통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그 다음에 표식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 모습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모습은 네모. 네, 기본 제공. 네모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은 뭐예요? 결국 값이에요. 값. 그 값은 여기 위에 판매량 자이크 여기 위에 지금 57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다시 한 번 누르시면 이거 하나만 선택되죠. 이때 시작하셔야 되죠. 이때 데이터 레이블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치도 지금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레이블 그 위치도 아래쪽 57대가 아래에 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만들었죠. 데이터 레이블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선 스타일 파선 만들 겁니다. 파선. 그 다음에 축까지 이 두 가지 한 번에 갈게요. 자, 선 스타일은 요게 선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희미한 게 이제 선이죠. 네, 눌러서 파선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까지도 검정색 주셔야 잘 보입니다. 색깔 검정색 주시면 점점점이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오른쪽 당연히 윤곽선 넣어야 되죠? 이거 항상 넣어야 됩니다. 항상. 클릭해서 서식에서 윤곽선 넣으시면 되겠죠. 아래도 넣으시고요. 오른쪽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만큼은 하나 더 만드셔야 되죠? 눈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눈금은 어디요? 바깥쪽. 바깥쪽에 삐져나오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눈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깥쪽에, 주 눈금을 바깥쪽에다가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뾰족하게 하나씩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자가 잘 나왔는지, 축에 글자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 보면 지금 40만까지 있어요. 바꿔야겠네요. 10만, 20만, 30만, 40만이니까 저희가 바꿔줄게요.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최대가 40만. 그 다음에 간격이 10만씩.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점이 끝에 0인지 아니면 짝대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0이면 뭐로 바꾸셔야 돼요? 숫자.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짝대기인 경우는 회계. 네, 요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은 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맞으니까 건들게 없고요.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나왔습니다. 자, 그 법내는 항상 이거잖아요. 두 줄짜리, 가격 단위원 두 줄짜리 있죠? 이거 항상 한 줄로 바꿔야 되잖아요. 한 줄로 바꾸는 방법이 뭐였어요?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단위 원을 편집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이름을 직접 타이핑. 여기서는 직접 타이핑 써야죠. 가격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렇게 직접 타이핑 쓰시면 한 줄로 바뀌어요.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도형을 넣을 겁니다. 여기 57대에다가 사각 설명선을 넣어줄 거예요. 설명선 위치도 항상 똑같죠? 삽입. 도형에서 맨 아래가 이제 설명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각 설명선. 네,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노란 거는 움직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글자 최대 판매량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안에는 흰색 넣으셔야 되고 글자는 까만색 넣으셔야겠죠? 그럼 이거 어디서 바꿔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있잖아요. 채우기는 흰색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자색. 여기는 도형에 관한 얘기, 그 다음 오른쪽은 글자에 관한 얘기 구별해서 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해서 이제 채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